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꽉 차 있고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곳. 자세히 보아야 제대로 보이는 경주의 찐 매력 탐구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항 MBC 아나운서 장혜린입니다. 오늘부터 경주의 매력 탐방을 함께하게 됐는데 두근두근 너무 설레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퀴즈 풀고 가셔야 되는데요. 퀴즈요? 아 맞다. 매력 탐방 함께 하려면 이 OX 퀴즈 관문을 넘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처음이니까 쉬운 문제만 내주실 거죠? 아나운서 장혜린에서 경주를 알지 못하는 장혜린으로 본격 여행에 앞서 OX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황룡사라는 사찰 이름은 중국의 주요 불교 유적지인 황룡산에서 따왔다? 오! 신라시대 불교가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이 황룡사란 이름도 중국의 황룡산에서 따오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틀렸네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황룡사의 착공에서 완공까지 90년이 넘게 걸렸다? X. 황룡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90년까지는 안 걸리지 않았을까요? 한 반세기, 50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아이,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자, 황룡사 9층 목탑은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오! 9층 목탑은 너무 크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 구조적으로 잘 해놓지 않았을까요? 와우, 정답입니다.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못 맞춰서 너무 아쉬운데요. 얼른 공부해서 경주 잘하는 혜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분의 도움이 필요하죠. 바로 우리의 경주 문화재 과외 선생님 전경효 주무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자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신라의 향기가 스며있는 노천 박물관. 그 많고 많은 유적지 가운데 오늘은 황룡사 터가 품고 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주무관님, 너무 넓고 큰데요? 제가 책에서 배웠을 때는 이 정도 클 줄은 몰랐는데 정말 넓고 크네요. 제가 책에서 배웠을 때 이 황룡사 이름의 뜻을 잘 알지 못했는데 황룡사 이름의 뜻과 유래는 뭘까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제 신라 진흥왕이 553년에 이곳에 이제 새로운 궁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런용이 나타나자 절로 바꿔서 이제 황룡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황을 누를 황이 아닌 이제 임금 황자를 썼는데 이러한 점을 통해서 이 사찰이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건립된 중요한 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황룡사의 뜻이 그런 거였군요. 월성 동북쪽에 자리한 황룡사는 신라 최대의 호국 사찰이었는데요. 현재는 아쉽게도 탑도 절도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황룡사의 빈터만 봐도 예사롭지 않은 위엄을 짐작하게 합니다. 주무관님, 오늘날까지 남아있지 않아서 너무나 아쉬운데요. 이게 오늘날까지 남아있었으면 너무 크고 멋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터의 규모만 봐도 공사기간이 꽤 걸렸을 것 같은데 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553년에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569년에 담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45년에 이제 구추목탑이 완성되었는데 이제 담장 완성 기준으로 보면 이제 17년, 주요 건물과 이제 구추목탑 완성 기준으로 보면 93년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제 절의 면적이 약 8만 제곱미터였고 기록에 따르면 이 일대를 용궁이라고 했습니다. 용은 이제 물과 관련된 동물이기 때문에 이 일대가 이제 저습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저습지를 메우고 이제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처럼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93년에 걸친 대역사를 통해 완성된 황룡사. 신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고려시대까지도 국가 주도로 수리가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시대를 뛰어넘어 중요한 사찰로 대접을 받던 황룡사를 더욱 빛낸 것은 바로 9층 목탑입니다. 주무관님, 황룡사 하면 황룡산 9층 목탑이 떠오르는데 바로 이 자리가 그 9층 목탑이 있었던 자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경주타워 가서 그 구축 목탑 모형을 봤는데 정말 크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던 구축 목탑이 어쩌다가 사라지게 된 건가요? 황룡사 국축목탑은 이제 1238년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불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이제 황룡사터는 방치되었고 어느 순간 이제 주변으로 이제 논밭과 민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불상과 그리고 건물 그리고 구축목탑이 있었던 자리에 주춧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돌들이 그 구축 목탑을 받치고 있던 기둥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돌들이 이제 구축목탑을 받치고 있었던 돌이고, 이제 가운데 있는 큰 돌이 이제 구축목탑 중심에서 중심 기둥을 받치고 있었던 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황룡사 구층목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모습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황룡사 역사문화관. 이곳에서 황룡사 구층목탑의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황룡사 구축 목탑 모형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크기가 원래 실제 크기의 10분의 1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오늘 황룡사 구층탑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못 들은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탑은 이제 신라의 고승인 이제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탑입니다. 이제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제 백제의 장인 아비지가 이제 건축을 담당했고, 이제 김춘추의 아버지인 김용춘이 공사 감독을 맡았다고 합니다. 탑의 높이는 이제 탑 위쪽의 장식물까지 합쳐서 80m 정도 되고, 그리고 9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개라는 숫자는 당시 신라를 둘러싸고 있던 이제 9개의 국가나 민족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들 국가나 민족을 이제 항복시키려는 의미에서 만든 호국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X 퀴즈에서 제가 딱 맞힌 한 문제가 있는데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을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말인가요? 고려 후기의 이제 스님인 해심과 이제 문신이었던 김극기가 남긴 시에 의하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이제 주변의 난간에서 이제 주위를 둘러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이제 황룡사 구축목탑은 이제 난간에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황룡사 구축목탑은 이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도 함께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이자 역사책에서도 자주 봤던 황룡사와 구층목탑. 하지만 이렇게 직접 그 땅을 밟으며 그 시간을 오롯이 느껴야만 황룡사터의 찐 매력을 찾을 수 있답니다. 오늘 만나본 황룡사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경주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인데요. 이 그냥 보는 것과 제대로 알고 보는 것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는 경주. 다음에는 어떤 숨은 매력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다시 만나는 경주였습니다. 황룡사와 구층목탑이 품고 있는 깊고 넓은 역사 이야기. 그 흥미로운 시간 여행을 여러분에게도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불볕 더위라는 말이 실감나는 8월. 축축 늘어지는 이 계절엔 생기 충전을 위한 긴급 레시피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이 되는 음식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너무 더워서 제가 오늘은 실내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시원하게 보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 시원한 음식, 건강한 음식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셰프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레시피의 황금 레시피를 알려주실 차은정 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저는 갈망합니다. 원하죠. 그렇죠. 누구나 원해요, 지금은. 그런 메뉴겠죠? 그럼요. 여름에는 네. 아시다시피 막 불 앞에서 지지고 볶고 뭐 튀기고 이거 정말 안 하고 싶잖아요. 저희 엄마 요리하다 화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불 앞에서 거의 불 많이 안 쓰고 간단하게 하면서 또 이렇게 넣어놨다가 차갑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재. 뭐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쵸. 들을수록. 근데 그 재료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 바로 여기 냉장고. 냉장고요? 냉장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짠! 와! 과일. 아, 과일. 제가 좋아하는 과일로 3종 세트가 있네요. 야, 과일로 요리를 한다고요? 그럼요. 오? 왜냐면 우리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도 이 조리법이 있었는데요. 또 외국에도 이 조리법을 써요. 와, 궁금하다. 그쵸. 오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과일 양갱 디저트. 아, 양갱이. 네네, 많이 들어보셨죠? 와, 디저트. 디저트죠. 야, 요즘에 이 디저트 카페 많이 가시는데, 네. 트렌드를 아신다. 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서 꺼내올 수 있는 과일 몇 가지만 있다면 뚝딱 만들어 볼 수 있는 과일 양갱. 상큼함으로 활력을 충전해줄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여름 디저트. 함께 배워볼까요? 사실 우리가 이 과일을 날걸로 이렇게 먹으면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어도 역시 영양분은 당연히 좋겠죠? 양갱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일은 생 걸로 그대로 먹을 수 있고 네. 그 대신 모양도 내가 원하는 모양을 유지할 수 있고 아.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도는 그대로 네, 유지가 네, 되는 네, 거군요. 네. 자, 그럼 한번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네.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래도 뭐 오늘 주인공은 과일일 거고요. 네. 예, 근데 알록달록 예뻐요. 과일은 뭐 아무 과일이나 다 될까요? 다 좋은데 네. 한 가지 유의하실 거는 수분이 많은 예를 들면 이제 수박 같은 거 아. 그런 거는 이제 잘 안 굳어요. 아, 그렇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물이 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재료만 피하시면 뭐 무난하게 얼마든지 네.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네. 시중에 팔고 있는 네, 후르츠. 칵테일이 또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아까. 자, 네.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우선 보이는 게 앙금이라는 거예요. 아, 네, 하얗네요. 하얗죠. 그래서 백앙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콩으로 만든 백앙금. 아, 요거는요? 요게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굳혀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천 가루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천가루. 가루, 한천 가루. 이 예쁜 노란색은 뭔가요? 그렇죠. 이건 이제 단호박 가루, 오. 그리고 파래 가루. 아. 네, 이제 색깔을 내기 위한 가루들이에요. 천연 가루군요. 네. 자, 그리고요, 요거 네. 너무 예쁘다. 그렇죠. 이게 네. 막 모양이 다양하게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실리콘으로 만든 틀이에요. 아. 네, 그래서 아주 손 씻고 위생적으로 예. 양갱을 만들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스크림 틀 그거처럼. 맞아요. 이게 꼭 있어야 되겠네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재료를 다 살펴봤으니까 네.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그래야죠. 네. 준비된 과일의 껍질을 깎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첫 번째 냄비에는 물 2컵과 한천가루 1스푼 반을 넣고 끓여주고요. 나머지는 물 1컵에 한천가루와 백앙금을 넣고 끓이다가 각각 단호박가루, 파래가루를 넣어 곱게 색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준비된 틀에 과일을 하나씩 넣고 한천가루 녹인 물을 부어서 굳혀주면 완성! 자, 이렇게 다 만들었고요. 이제 굳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굳혀줘야 되죠? 보통은 이제 실온에 이렇게 두시면 한 3, 40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네. 또 여러분들 또 빨리 먹고 싶잖아요. 급하신 분들. 네. 그러면 이제 냉장고나 아니면 냉동고나 그러면 시간을 반 이상 줄이실 수 있죠. 아, 네, 선풍기 앞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이렇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어쨌거나 식히는 시간이 네. 있습니다. 굳는 시간이 있는데 네.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이 냄비에 3가지를 이렇게 계속 네. 끓이시던데 그건 뭐죠? 한천가루만 하시면 투명하게 그러니까 과일의 색깔과 과일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게 아, 그러죠. 네, 투명하게. 투명하게. 네. 근데 이제 앙금에다가 노란색 가루를 섞거나 녹색 가루, 붉은색 가루 다양한 가루를 섞으시면 그게 이제 뭐 투톤, 쓰리톤 막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보니까 아까 이렇게 2겹씩 겹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양갱을 만드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노하우가 또 생겨요. 네. 그래서 밑에는 투명한 칼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칼라 이렇게 하면 막 한 개의 양갱에서 막 5-6개 칼라가 나올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얇게 깔면은 거의 한 5개에서 무지개색까지도 가능하겠네요. 무지개색까지도 가능해요. 야, 이게 요령 있게 또 이렇게 재밌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아이들 혹시 어린 아이들 있으신 가정에서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양갱이가 굳었는 것 같은데. 네, 네. 가져와 네. 볼까요? 그럴까요? 네. 잘 굳혀진 양갱을 하나씩 꺼내주세요. 야,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곱고 사탕처럼 새콤달콤해 보이는 천연 과일 양갱이 완성됐습니다.
예쁩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앙증맞네요. 그죠? 먹을 수가 없다. 먹을 수가. 공주 씨 닮았네. 아유, 쌤이 닮았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재밌었는데요. 이렇게 하나 빼면서 예쁘게 만들어진 모습을 보는 재미도 맞아요. 명절에 송편 만드는 느낌으로. 재미, 보다 네. 양갱이 만드는 재미.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맛을 또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을 텐데 먹어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은 먼저 이 투명한 안 한총가루. 들어간 한총가루 된. 네. 너무 예뻐서 먹기가 블루베리 맛이 새콤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죠. 들어있어요. 살아있죠. 한천은 아무 맛이 없네요. 원래 얘는 무맛이에요. 무맛. 무맛이라서 좋은 게 다른 재료의 맛을 이렇게 올려주죠. 살려주죠.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실 땐 저희는 아까 설탕을 안 넣었어요. 근데 요 한천 가루에다가 설탕을 조금 섞으시면 달짝지근하게 또 맛있죠. 아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첨가하시면 되겠어요. 네. 쌤도 한번 드셔보시죠. 저는 요 단호박하고 키위. 단 걸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키위가 그대로 살아있어. 이게 그 파래가루. 파래. 네. 파래가루에 아까 천도복숭아. 그죠? 입안이 상큼합니다. 그렇죠. 이야. 개운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름이 되면 막 입맛이 없다, 뭐 기력이 없다, 짜증난다, 뭐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이 입맛도 상큼하고 눈도 상큼하고 네. 마음까지도 상큼해지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그러한 요리가 바로 오늘의 과일 양갱이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자,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디저트 황금 레시피를 네. 오늘 우리 찬현 쌤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냉장고 속 과일과 한천 가루만 있다면 재밌고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여름 간식. 만드는 과정도 재밌고 먹는 즐거움도 있는 과일 양갱. 여름 방학이 끝나기 전에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아이러브 독도!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학생과 선생님이 하나 되어 경북인으로서 자긍심을 기르고 영토 주권의식을 되새기는 시간. 경상북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2021 독도 수호 결의 대회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동해바다.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 푸른 동해를 가르고 2시간여. 아름다운 신비의 섬 울릉도에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독도 답사와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하러 왔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아서 꼭 독도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평소 독도교육 올림픽, 사이버 독도학교, 독도사랑 음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의 소중함과 올바른 영토 주권 의식에 대해 알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독도 수호 결의 대회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방문, 경북인으로서 자긍심을 기르고 영토 주권 의식을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말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의 아픈 역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임천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 탐방, 독도교육 올림픽 등 학생과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동항을 기준 삼아 꼬부란 길을 달려 올라온 곳, 국내 유일 영토박물관 독도박물관입니다. 걸어 올라오시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바로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독도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독도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과학적으로 우리 땅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꼭 우리 학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명백히 알리는 수많은 전시 자료가 가득한 독도 박물관.
박물관을 지나 독도 전망대에 도착하면 약 87km 떨어진 작은 섬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보고 싶은 그 이름 불러봅니다. 보고 싶은 독도 보여라. 야! 실제 울릉도 해발고도 80m 이상에서는 연중 30여일간 독도 관측이 가능하다고 하죠.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독도가 참 가깝게 느껴지고요. 우리 땅이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독도 사랑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여정. 이번엔 검푸른 바다 및 독도와 울릉도가 품고 있는 해양 생태를 만날 수 있는 곳, 울릉도 독도 해양 연구기지입니다. 동해 해양 생태계의 오아시스로서 함께 해양 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해양 생물의 인큐베이터로서의 가치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자연 진화 연구의 실험실로서, 그리고 한반도 기후변화 연구의 최적의 실험실로서의 가치를 또한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영토 독도입니다. 그 가치만 해도 무궁무진한 독도. 서기 513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되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당연한 사실이 당연히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안용복 기념관에 전시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본이 더더욱 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사실이 거짓됨이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업 다툼 끝에 일본 땅에 끌려가게 된 조선어부 안용복. 결국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공신문서 서개를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시민들의 독도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혼란했던 한국 전쟁이 끝난 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시민들, 독도 의용 수비대도 있습니다. 독도용 수비대는 6.25 전쟁이라는 혼란한 시기에 일본이 독도를 침범하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활동 기간은 1953년 4월 20일부터 1956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저분이 정원도 대원이라고 지금 현재 울릉도에 계시고요. 망원경을 보고 있는 분은 서기종 대원이라고 지금 울산에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 현판에 보시면 독도의용 수비대라고 했잖아요. 독도용 수비대는 그 당시에 수비대 의용군이라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독도용 수비대의 국제법적 지위는 의용군입니다. 울릉도 청년 45명으로 시작한 순수 민간 조직, 혼란 속 독도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독도 의용 수비대. 젊은 나이에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독도 의용수비대에 자원을 해서 희생을 한 이런 그 시절 젊은이들의 열정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 뭉클했습니다. 별로 나이 차도 안 나는 우리 고등학생들도 이런 체험을 해서 정말 자신이 사는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 싶습니다. 독도에 들어가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날씨와 파도의 높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거친 파도와 출렁이는 물결, 쉽지만은 않은 여정일지라도 가슴속 설렘이 가득합니다. 지금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독도 처음 승선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푸른 물결을 타고 한참을 달려도 가까워지지 않는 독도가 그저 야속할 무렵, 기적처럼 저 멀리 보이는 오늘의 목적지에 배안이 술렁입니다. 약 18만 제곱미터, 깊은 바닷속 풍부한 황금어장과 계절마다 피고 지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돌섬 독도입니다. 나와가는데 오늘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듯 어쩜 이렇게 하늘마저 푸른 건지. 대한민국 최동단,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독도의 경북교육 가족들, 지역 내 선생님들은 물론 울릉도 학생 대표단까지 모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지켜내는 것. 경상북도의 자랑 독도를 힘차게 외치며 독도답사의 꽃 독도 수호결의 대회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오랜 세월 우리 주민이 살며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우리 땅이 분명하다. 하나, 우리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 없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독도 수호 결의대회는 독도 교육 올림픽의 일환으로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는 경북 교육 가족들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운영 다양한 독도 교육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이버 독도학교 수료식도 오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도에 와보니 독도를 지키고자 했던 조상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크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아주 익숙해져야 우리 아이들이 더 독도를 사랑할 텐데 오늘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1965년 고 최종덕 씨가 최초 거주한 이래 현재 독도 경비대원 25명, 등대 관련 3명 등 34명의 주민이 실제로 거주 중인 섬 독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독도 경비대에서 독도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할 목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임을 또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도 화이팅!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부속도서, 푸른 물결 속 해양 생물들과 바람에 손을 드는 초록 자연까지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독도의 모습입니다. 독도 사랑해! 코로나19로 중단된 독립운동길 탐방을 활성화하고 사이버 독도 학교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영어 강의도 제공하여 세계 시민들이 독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울릉도 폐교에 독도 교육원을 건립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독도 탐방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 아름다운 섬 독도의 따스한 경북교육이 함께합니다. 선생님들의 독도교육 역량과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높이는 시간 2021 독도 수호 결의대회. 독도는 우리다! 여기는 지곡마을입니다. 혹시 이곳에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마을에 중턱쯤 살고 있는 28살 이슬아입니다. 부모님이 살던 한옥을 가꿔 지금은 한옥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옥에서 보내는 저의 하루를 따라가 보실까요? 붉은 빛을 띠던 블루베리가 어느새 검푸르게 잘 익었습니다. 이곳에서 수확의 즐거움도 맛보고요.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넣은 초간단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잠시 잠깐 풍경 좋은 한옥에 앉아서 마음의 양식도 쌓고요.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사색을 즐기는데요. 하지만 이건 다 여기 오신 손님들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연기는 이제 그만 현실 이슬아로 변신할 시간. 현실 호스트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잡초, 이놈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저와의 신경전을 펼치는데요. 잡초 때문에 3보 이상 전진을 할 수 없어요. 3걸음 걸으면 1이고 3걸음 걸으면 1이고 꽃들이 안 다치게 아빠 머리에 새치 뽑듯이 잘 뽑아줘야 됩니다. 날이 더워지니 식물들도 갈증이 많이 나나 봅니다. 진짜 관심을 조금만 안 줘도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물도 매일 줘야 되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감동입니다. 작년 여름에 토마토를 먹고 던져놨는데 토마토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놨더니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토마토 밭이 됐어요. 저희 토마토가 근데 진짜 달아요. 먹는 모습이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 김태리 씨와 닮지 않았나요? 캐리님 죄송합니다. 다음 할 일은 한옥집의 터줏대감 챙기기입니다. 괜찮아. 돼요. 제가 돌보는 길냥인데요. 한옥스테이 장기 투숙객이랍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방문하고 계시네요. 도대체 하루에 몇 끼를 먹는 거야? 자, 제 그 SNS 보시고 야옹이들 간식 사서 오시는 게스트분들도 많으시고 고양이 친구들에게 한옥 맛집이라고 홍보까지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아참, 깜빡할 뻔했네요. 저희 집에 장기 투숙 중인 또 다른 녀석이 있습니다. 저만의 미니 향어 양식장인데요. 미니 양식장처럼 향어를 키우는데요. 제 겨울 안주입니다. 겨울에 살이 단단해졌을 때 먹으면 맛있어요. 겨울 연습해보자. 이제야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합니다. 사실 호스트의 제일 중요한 일상인 게스트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건데요.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침구인데요. 관리하기는 좀 힘들어도 흰색 침구를 고집하는 이유, 바로 청결 때문입니다. 게스트들이 안심하고 묵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자연 건조를 하는데요. 요즘처럼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침구 관리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옥스테이를 운영하다 보니 이제는 쓸고 닦는 분야의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전날 한옥스테이에 체크인했던 새 손님이 흔적을 남겼네요. 한옥스테이의 유일한 초가집인 이 오두막은 시골 새들의 전용 쉼터가 됐는데요. 손님 블랙리스트에 올려 출입금지라도 시키고 싶지만 말이 안 통하니 그냥 놔둘 수밖에요. 아침 내내 움직였더니 배꼽소리 시계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오늘 새참은 특식으로 준비해볼까 합니다. 뒤뜰에 있는 닭장부터 털어보기로 했는데요. 오, 갓난 유정란 3개를 득템했습니다. 아직까지 온기가 느껴지네요. 다시 텃밭을 찾았습니다. 향긋함을 더해줄 풍선기와 쑥갓을 준비하는데요. 봄부터 식탁에 올랐던 것들인데요. 여태껏 다 내주고도 싱그러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채소는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에 냉수마찰을 시키는데요. 물이 워낙 깨끗하다 보니 대충 씻어도 걱정 없습니다. 드디어 시골 재료 준비 끝! 오늘의 메뉴는 푸성기 비빔밥입니다. 밥 위에 올릴 계란 프라이를 만드는데요.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유정란은 알이 큼지막하고 노른자가 땡글땡글한 게 특징입니다. 이제는 계란과 밥, 채소를 함께 버무려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고소함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참기름을 듬뿍 넣고 다시 손목 운동 시작! 정말 먹음직스럽죠? 조촐하지만 마음 많은 진수성찬인데요. 일한 뒤에 먹는 이 맛, 정말 꿀맛입니다. 폭풍흡입을 하다 보니 한 그릇 뚝딱! 오늘 점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소화시키러 가볼까요? 바구니를 들고 어디를 가냐고요? 어제 빨아놓은 수건들이 저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건을 개서 게스트룸에 넣어놔야 하는데요. 단순한 육체 노동이지만 뒤늦게 저의 적성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끼로 더럽혀진 연못 구석구석을 씻겨내고요. 감나무 밑에 떨어진 나뭇잎도 쓸어냅니다. 오픈 준비 중인 한옥의 상태도 점검해야 하는데요. 기와가 낡아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사진을 찍어 견적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이번엔 봄에 모아둔 페랭이꽃 씨앗을 정원에 뿌렸는데요. 얘들아, 잘 자라주렴. 이 모든 일을 4시간 안에 다 끝내야 하는데요. 그것도 혼자서 말이죠.
바쁨 속에서도 잠깐의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갈증을 달래기 위해 비장의 무기 수박을 꺼냈는데요. 이것이 애플 수박의 플렉스! 정말 잘 익었죠? 작은 씨앗이 큰 수박이 됐듯이 제 삶도 잘 연끌어가고 있습니다. 대박! 진짜 맛있다. 시원달달한 그 맛에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네요.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데요. 저의 절친입니다. 학창시절 제가 힘들 때면 늘 제 곁을 지켜주던 고마운 친구인데요. 이 친구마저 부러워하는 저의 한옥스테이 라이프. 하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텃밭 가꾸고 이제 과일 뿌둑뿌둑 씻어서 이렇게 사는 거는 시골 라이프의 환상입니다. 네, 실제로는 노동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라는 도시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영주권 취득을 하고 누가 보면 이제 뭐 성공한 유학생활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순간순간이 워낙 힘들었고 전 뉴질랜드 식품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QA 매니저라고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이제 맡아서 하는 그런 자리였고 이제 식품 수출까지 하는 업체여서 식약처 관리도 엄청 엄격했고 막중한 직업이다 보니 그런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많은 직업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뉴질랜드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맨날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뭐 전화로 싸우고 메일로 싸우고 이제 그랬었는데 여기 이제 한옥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이제 게스트분들을 맞이하고 이제 보낼 때 이제 웃으면서 오시고 웃으면서 가시고 즐거움을 이렇게 호스팅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방치돼 왔던 한옥. 군데군데 까맣고 지저분했던 흔적을 일일이 손으로 닦아냈는데요. 그 결과 지금의 한옥스테이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밤에 보는 풍경도 참 아름답죠? 저의 피땀 눈물이 깃든 한옥이랍니다. 저는 되는 대로 이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 되는 대로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게 멋대로 산 것 같은 그런 단어지만 그 순간순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그렇게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그 결정들이 만족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왔나? 사실 친구가 도착하기 30분 전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때마침 손님이 없는 여유로운 날이라 손님이 사용하는 그릴이 오늘은 제 차지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무더위에 대비해 보양식으로 고기를 준비했는데요. 탁월한 선택이었네요. 구경 천천히 나중에 하고 잘 먹겠습니다. 나는 상추만 마이모라 마이모. 내 건 아니지만 이거기. 네가 샀지 마. 마이모. 난 상추만 먹으면 된다. 고기는 빈손으로 온 손님들이 먹어라. 나는 빈손으로 했다고 진짜 빈손으로 오네. 내일 모레 마시겠다. 포떡포떡 달아라. 짠, 반갑습니다. 그렇게 긴 한옥스테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치열하고 힘들었던 10년간의 유학생활을 끝내고 한옥스테이와 함께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전통 한옥의 멋스러움에 반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 기대하는 저는 오늘도 설레임을 안고 한옥스테이로 출근을 합니다. 한옥스테이의 일상, 가을편 또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여수의
255개의 섬 중에 개도를 여행한다고 하는데 저 개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걱정 마세요. 제가 섬 전문가입니다. 오.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은 섬 여행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팔로유. 오케이. 그러면 출발해볼까요? 출발! 듬직한 섬 전문가와 함께 개도의 자연과 문화, 맛과 멋을 찾아가는 여행 함께 가시죠. 여수 백야도항에서 뱃길로 20여 분, 푸른 바다 넘어 개도로 갑니다. 드디어 개도에 도착을 했나봐요. 네, 여기가 개도입니다. 배를 타자마자 내리라고 합니까? 가깝죠? 몇 분 탔어요? 20분 타고 온 것 같습니다. 20분. 그래서 섬린이들한테 추천하는 곳이 개도입니다. 가까워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나저나 섬 이름이 개도예요. 특이하죠? 네. 저기서 멀리서 봤을 때 개 귀가 쫑긋 천재봉과 봉화산이 솟아 있어서 개섬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감이 안 좋았던지 이 주변의 섬들을 덮고 있다. 네. 그다음에 여수를 포근히 막아주고 있다 해서 덮을 개자를 써서 지금 개도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개도가 간직한 섬 고유의 문화를 찾아서 여석마을로 가볼까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벅수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길이거든요. 벅수길? 예, 다리가 안 낮은 섬 중에서 유일하게 벅수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요? 1921년에 네. 동네에 그때 전염병이 돌아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고 그랬대요. 그래서 동네에서 마을의 평화, 안녕 기원하면서 두 길을 세워서 올해 딱 100살 대신 할머니시고요. 할머니. 저쪽에 또 할아버지가 서로 금슬이 마주보고. 좋으신지 마주보고 계십니다. 벅수가 이 마을과 저 마을 경계 혹은 민간구역과 개도가 예전에 군사용 말을 키우던 목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군사지역과 민간지역을 나누는 경계기도 했고요.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 제사를 지내던 그런 의식적인 장소이기도 한 거죠. 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개도 사람들이 예전에 다니시던 길을 외지 사람들도 오면 같이 좀 걸을 수 있는 탐방로를 개도 사람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사람길? 네. 벌써부터 입구인데도 이렇게 절경이 펼쳐졌어요. 그러네요. 여기가 푸른돌 해변, 청석포 해변이라고 불리우는 데인데요. 진짜 예뻐요. 네, 참 바다도 투명하고 돌들도 반짝반짝. 특히 밤에 여기가 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개도 사람길에서 진짜 개도를 만나게 해주실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벌써 왔네요. 영호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개도까지. 개도 주민 김영호 씨와 함께 걸어보는 사람길 코스는 풍경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경치가 계속 더 멋있어질 겁니다. 경치도 경치지만 이 끊임없이 귀에 들려오는 이 파도 소리가 너무 예뻐요. 하늘도 맑고 물도 맑고 예쁘네. 힘드시면 좀 잡아드릴까요? 아유, 업어주세요. 업어주셔야죠. 아유, 그건 좀 무리. 와, 선생님 가면에서 업고 가기 어때요? 업고 가기. 그럴까요? 두 분이 해서 진 사람 저 업고 가기. 야.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를 버리십시오. 자, 조금만 힘내시죠. 다 왔어요, 다 와. 진짜. 아니, 개도로 오셨으면 이 정도는 보고 가셔야 돼요. 개도 최고의 비경을 보기 위해 오르고 또 오르다 보니 마침내 도착한 정상. 눈앞에 펼쳐지는 다도해는 명불허전 풍경 맛집입니다. 기암괴석 사이 작고 아담한 굴 보이시죠? 사람길의 명소 오동여굴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공들여 빚어낸 해안 절벽은 옥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바다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죠. 누구라도 시인이 되고 화가가 될 만큼 촉촉한 감성이 살아나는 풍경입니다. 와, 선생님 한국화 한 100점 나올 만한 그런 절경입니다. 좀 말이 필요 없는 비경이죠. 네. 여기 보시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금오도, 안도, 연도 쭉 저기 멀리 검은도까지
살짝 보일랑 말랑 하고요. 저 뒤쪽에 또 나로도까지 이게 또 개도 사람길을 기어이 올라온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옛날엔 이 길이 어떤 산책로의 의미보다 다른 의미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땔감을 해서 나르던 길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 따라와왔어요. 날 땔감 구하러. 엄마가 이제 이렇게 배놓으면 옮기는. 네. 어쩌면 잊혀질 수도 있는 길이 네, 이렇게 네, 네. 살아있는 것이 참 소중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경치도 너무 또 아름답고 네. 개도 주민들한테는 자랑거리죠. 개도 여행의 백미 식탁 위에 펼쳐집니다. 앞으로 30년 뒤에 있을 제 칠순잔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칠순잔치 같습니다. 칠순상이고. 야, 상이 진짜 정말 화려해요. 여름 무더위를 멀리 날려줄 새콤달콤 시원한 서대 물회를 시작으로 버터에 살짝 볶아 부드럽고 고소한 전복 버터구이, 초대형 토종닭과 전복의 컬래버레이션 여름 보양식의 대명사 전복 백숙까지 개도의 자연이 내어준 풍성한 식재료로 차려낸 섬마을 밥상, 그 맛은 상상 그 이상이겠죠. 진짜로 서대 살이 일반 다른 서대 살보다 훨씬 알차고 살 자체가 풍성해요. 와, 왜 이렇게 살이 달아요? 최근에 먹어본 것 중에 서대살이 가장 부드러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부드러워. 우선은 그냥 한번 너무 맛있다. 어떻게 삼키기가 싫은데요? 개도가 또 이 전복 음식이 좋아서 또 전복 인심도 후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버터, 뭐 생으로, 찜으로 또 라면에다 퐁당 해가지고 또 이게 바로 개도의 인심. 개도 인심 아닙니까? 그렇죠. 왜 닭다리를 줘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와. 이런 정도는 줘야지 닭다리 먹었다 얘기하지.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닭 먹었다 이야기 못 하겠네. 진짜. 몸보신 제대로 하겠네요. 닭맛에 바다 냄새가 있어요. 진짜. 그러네요. 그래도 전복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손목이 좀 아픕니다. 네, 여러분 아대차고 드셔야 돼요. 모름지기 전복구이는 통째로 먹어야 제맛. 개도의 푸른 바다가 내어준 아름다운 맛입니다. 바로 이 행복한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여행을 떠났는 게 아닐까요? 너무 맛있어. 여수에서, 대도에서 나고 자라면 맛이 그냥 필요 없어요. 드셔보셔야 돼요. 이번엔 개도 최고의 비경을 찾아 섬의 서쪽 바닷가 모전 몽돌 해변으로 갑니다. 동글동글 동그란 몽돌로 탑쌓기에 나선 두 사람, 마치 오누이처럼 정겹네요. 몽돌 해변은 일출 맛집이기도 하고요. 캠퍼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그야말로 개도의 핫플레이스랍니다. 파도와 밀당하며 걷다 보면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요즘 물멍 많이 하시죠? 바라보기만 해도 더할 나위가 없네요. 여유와 낭만이 있는 힐링 스팟에서 아늑하고 포근한 해변의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 남해의 보석 같은 섬이 안겨주는 선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긴 시간 지쳐 계시죠? 이 개도에 오시면 마치 선물과 같은 여행이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선물해 줄 겁니다. 저는요, 개도는 정말 특별한 매력이 있는 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매력? 다른 섬들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비가 오거나 막 이러면 고립될 수도 있는데, 개도는 워낙에 또 가깝기 때문에 날씨가 개도 안 개도 들어올 수 있지롱!